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 취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 취득세를 살펴보겠고요.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고 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29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2022년부터 변경되는 토지 양도소득세 변경 내용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토지 취득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농지 외의 토지는 취득세율 4%에 농어촌 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가 더해져서 총 4.6%입니다. 농지는 전답 과수원을 말하는데요. 취득세율 3%에 농어촌 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2%가 더해져서 총 3.4%입니다. 그런데 2년 이상 직접 경작하는 농지와 귀농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율 3%의 절반인 1.5%를 적용하고 농어촌 특별세는 면제, 지방교육세도 절반인 0.1%를 적용해서 합계 1.6%만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대지를 2억 원에 취득하는 경우 취득 시 내는 세금은 2억 원의 4.6%, 즉 920만 원입니다. 농지를 2억 원에 취득하는 경우 취득 시 내는 세금은 2억 원의 3.4%, 즉 680만 원이에요. 자, 다음은 토지 양도소득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용 토지는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해서 일반 과세되지만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추가 1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중과세 10%는 양도 차익에 따라 세금 차이가 상당히 클 수 있어요. 뒤에서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고요. 우선 이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용 토지는 토지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서 보유하는 토지를 말하고 비사업용 토지는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예요. 토지는 사용 목적과 용도에 따라 모두 28가지 지목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농지, 임야, 대지, 그리고 잡종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는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면 사업용 토지가 됩니다. 직접 경작하지 않고 단순 보유하거나 임대를 줘서 경작하면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거예요.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주말 농장으로 소유하는 것은 사업용 토지가 됩니다. 그런데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말 농장 목적의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됩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 경작을 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임야는 주거지 시군구 내에 소유하거나 연접한 시군구 내에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용 토지가 되고요. 주거지로부터 30km 이내에 소유하는 임야도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30km 밖에 소유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지는 건물이 있으면 사업용 토지, 나대지면 비사업용 토지가 됩니다. 또 무허가 주택이 있는 대지는 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지만 무허가 건물이 비주거용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고요. 잡종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됩니다. 자, 그럼 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보면요. 주택이나 상가에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 6%에서 45%를 그대로 적용하고 중과세율은 없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 매년 2%,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를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억에 취득한 사업용 토지를 10년 뒤에 4억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구해봅니다. 과거 취득 시 취득세와 중개비용, 법무사 비용 등 기타 경비를 합친 필요경비는 1천만 원으로 잡았어요. 자, 양도가액 4억 원에서 취득가 2억 원을 빼고 필요경비로 1천만 원을 빼주면 1억 9천만 원이 양도 차익입니다. 여기서 10년 보유했으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표를 보게 되면 20%라고 나오죠. 양도 차익인 1억 9천만 원의 20%인 3,8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본공제 250만 원을 공제하면 1억 4,950만 원의 과세 표준 금액이 나오죠.
이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데요. 세율표를 보면 1억 4,950만 원은 1억 5천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죠. 그래서 세율은 35%가 적용됩니다. 1억 4,950만 원의 35%는 5,232만 원이고 이 금액에서 다시 누진공제 1,490만 원을 공제하면 3,742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양도소득세 납부 시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를 보겠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는 기본세율 외에 중과세율 10%를 추가 적용합니다.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도 현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예를 가지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직접 계산해 보죠.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적용을 하고요. 다만 기본세율의 10%를 중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는 5,761만 원으로 사업용 토지 4,116만 원 대비 약 40% 더 높은 세금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중과세 10%를 적용했을 뿐인데 세금은 40%가 더 높아진 거예요. 자, 그리고 2021년 3월 29일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토지 양도소득세도 인상안이 나왔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변경안을 보면 먼저 사업용 토지의 경우는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 현재의 50%에서 70%로 인상되고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 현재 40%에서 60%로 인상될 예정이고요. 2년 이상 보유하는 사업용 토지의 경우는 변경이 없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를 보면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 현재는 50% 또는 기본세율 더하기 10% 중과세 중에서 더 큰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는 70% 또는 기본세율 더하기 20% 중과세 중에서 더 큰 금액을 납부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 현재는 40% 또는 기본세율 더하기 10% 중과세 중에서 더 큰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했지만 2022년부터는 60% 또는 기본세율 더하기 20% 중과세 중에서 더 큰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비사업용 토지도 중과세가 10%에서 20%로 인상됩니다. 또 중요한 두 가지 변경 사항이 있는데요. 일반인들이 주말 농장으로 확보하는 1000제곱미터 미만 농지는 현재는 사업용 토지로 분류되고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걸 2022년부터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해서 중과세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2022년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사례를 가지고 2022년부터 적용 예정인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양도차익 1억 9천만 원에서 10년 보유했지만 비사업용 토지면 2022년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기본공제 250만 원만 공제하면 1억 8,750만 원의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양도소득세율표를 보면 3억 원 이하 구간 38%의 세율이 적용되고요. 여기에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20%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모두 58%의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 공제를 해주면 8,935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나오고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하면 총 9,828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동일한 양도 차익이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하고 중과세율이 인상되니까 2021년 대비 약 70% 넘게 인상되는 거예요. 주말 농장을 양도하는 경우는 2022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로 변경되기 때문에 2021년 대비 2배가 훨씬 넘는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증세 위주의 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많아서 2022년부터 실제로 적용될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다행인 것은 2년 이상 보유 사업용 토지의 경우 329 대책에서 양도소득세 변경이 없고요. 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 시 1년에 1억, 5년에 2억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혜택도 계속 적용됩니다.
자, 오늘은 토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